자, 오늘의 뉴스뱅크 이 사건 5 오늘의 1위입니다. 포항 지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필로티도 불안하고 액상화의 조사는 착수됐고 무엇보다 문제는 다음 주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는데 과연 이 수능 시험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학부모와 학생 수험생들의 고민은 커져만 갑니다. 자, 지진 얘기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한 분 더 오셨습니다. 김지환 채널A 정책사회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새벽에도 지금 여진이 계속 있고요. 시청자분들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강도는 낮지 않지만 계속 여진, 이거 앞으로 계속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제 금요일 저녁에 진도 2.6의 여진이 온 뒤로 어제 하루 종일 여진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31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 20분쯤에 네. 이 포항시 북부 북북서쪽 8km 지점에서 여진이 있었습니다. 이후 1시간 반에서 이 2시간 간격으로 3차례 여진이 더 있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 액이라든지 이재민 숫자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재민들이 좀 이렇게 안전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는데 밤새 여진이 오다 보니 지금 김 기자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에 다시 이제 대피소로 오다 보니 지금 이재민 숫자도 1,318명으로 다시 늘어난 상황이고요. 네. 부상자도 지금 82명인데 이 중 15명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김 기자 지금 포항에서 취재하시다 오셨잖아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개인 사생을 해서 텐트 만든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 텐트 용도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래도 좀 안전 문제라든지 위생 문제가 많이 나오다가 근래 든 문제가 이제 사생활 침해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피소에서 오래 머무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 800분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는 텐트라든지 칸막이 같은 거를 마련을 해서 사생활을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그때 사실 처음으로 이게 그래요?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 정신적 스트레스도 이제 상당히 호통을 하고 하니까 이걸 전부 다 이제 파티션을 다 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처음에 그쪽에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이게 지진 났을 때 아마 그게 가장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단 좀 뒤늦게나마 그래 도입이 돼서 좀 심리적 안정을 기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항 지진 이것이 궁금하다.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데요. 저희가 3개만 딱 추려봤습니다. 역시 수능입니다. 수능 중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교육당국에서 수능 중에 이 지진 났을 때 대피 상황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쭉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가단계, 나단계, 다단계 쭉 있습니다. 수능 23일입니다. 11월 23일 일주일 연기가 됐는데 그때도 지진이 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가능성은 있죠. 만약 지진이 난다면 가단계. 경매에서 느낄 수 없다 그러면 시험을 계속 가는 거고요. 나단계. 진동이 좀 느껴진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책상 밑으로 가서 대피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동이 멈추면 시험이 대기되고요. 그 빠진 만큼 그 시간에 연장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진동이 커서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면 감독관이나 책임자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나가든지 그만하든지 결정을 하라는 게 지금 지침입니다. 그러면 시험 보다가 뭔가 흔들리는 것 같다. 이 불안해서 시험 치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걱정도 드는데 우리 교육당국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뭔가 준비가 되고 있나요? 사실상 저기서 나온 단계가 끝입니다. 현재로서는 끝인 단계인데요. 조금만 충분할 것 같지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느끼는 불안감은 사실상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실상 이제 사회 전반에 국가적인 위기가 있거나 사고가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좀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와서 흔들리며 곧장 이렇게 대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시험이 빵점 처리가 된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이 시험 감독관들에게 또 사실상 대피 정권을 넘겨놨는데 사실상 지진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각자 다를 거고요. 느끼는 게. 그래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대피를 시킬 건지에 대한 의문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종이요. 만약에 포항에 어떤 뭐 수능 시험장 근처 지진이 여진이 있을 때 어떤 시험관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어떤 시험관은 운동장 나가라고 그러고 그럼 그 시험이 대혼란이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교육당국에서 일목요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태를 처음 겪다 보니까 교육당국도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수능 시험과 맞닥뜨려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지금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어떤 일어났을 때는 이제 그 뭐 답지를 이제 엎어놔놓고 네. 전부 다 숨고 이러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만약에 여진이 한 뭐 5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일단 밖으로 대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시험을 치르는 건물들이 지금 당장은 이제 들어갈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네. 만약에 또 다른 지진이 왔을 경우는 이 안전 문제가 크게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그 학교 건물은 대부분 대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엄청난 또 참사가 일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이번에 수능을 연기한 것도 사실 이게 안전 문제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일단 교육 당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만약에 일정 정도 이제 교육 당국의 방침을 정해서 네. 어느 정도 된다 하면 일단 빨리 대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차라리 아예 시험보다는 사람의 안전이 일단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나간다고 그럼 너는 시험 끝이야. 보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장 불안한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걸 책상을 다 덮고 나가라고 할 때까지 한다면 똑같은 아까 이야기했던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 당국에서 이 부분을 단지 지금 여진이 있다고 해서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그다음에 중앙 통제해서 뭔가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게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두 번째 궁금증 보겠습니다. 아파트도 쓰러지는 액상화. 김주환 기자, 액상화란 단어가 어제 내내 인터넷 공간에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게 뭡니까, 액상화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낯선 분들이 네. 많으실 거예요. 이게 지진이 오면서 땅이 좀 물렁물렁해지면서 이게 꺼지는 현상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땅 밑에는 이렇게 뭐 지하수도 흐르고 있고 뭐 모래나 흙 같은 게 이렇게 퇴적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땅이 이렇게 지진이 와서 땅이 뒤틀리면서 그것이 섞이고 네. 그게 이렇게 분출을 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땅이 한마디로 좀 약간 순두부처럼 이렇게 물렁물렁해지면서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네. 그 위에 있던 건물들도 다 쓰러져 버리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경주 지진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던 게 경주는 아무래도 이게 화강암이라고 이렇게 단단한 집안 위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적층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국내 지진 관측 최초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액상화 살펴봤고요. 다음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언제쯤 집으로? 김주환 기자,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대피는 이제 명예 가지고 국가에서 얘기해서 다 대피하고 있잖아요. 집에는 언제 돌아가는 겁니까? 그 나라에서 언제 가세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아서 가는 거예요? 사실상 좀 나라가 아무래도 좀 지시를 내려야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그렇죠. 같은데 사실상 네. 단기간에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좀 안전 진단이라든지 대책이 좀 마련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지금 뭐 집이 다 안전하지가 않고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마련한 임대주택을 지금은 160채 정도 제공을 했습니다. 160채가 부족하지 않아요? 사실상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네. 뭐 LH가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집을 더 만들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세월호 때처럼 이 컨테이너 집을 만들어서 아이고. 이재민들에게 제공할 방안까지 지금은 세우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세 대출까지도 네. 좀 금리를 낮추고 아. 금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예. 지원을 해주겠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포항에 직접 취재하고 올라오셨잖아요. 현장에서 봤을 때 무엇이 가장 큰 어려움인가요? 아무래도 현재 상황으로는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주민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고 불안해하는 두 번째는 거. 추위입니다. 추위요? 아이고. 이중고인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상 좀 트라우마와 예. 신경 예민한 상태인데 일례로 그 지진이 난 다음날 이제 그 많은 이재민들이 모여있는 흥해체육관에 쿵하는 소리가 한번 났었거든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이재민들이 깜짝 놀라고 이제 대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게 이재민들에게 이렇게 대피를 하거나 안내할 때 쓰는 마이크가 떨어진 소리였어요. 네. 하지만 그런 작은 소리에도 지금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포항의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갔거든요. 그 흥해 실내체육관 안에 바닥재를 대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막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뭐 응급 구호 물품 같은 경우도 사실상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수능시험 치는 날을 얘기할 겁니다. 수능시험. 학생,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아무쪼록 잘 안전하게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철저한 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김지환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뱅크 이 사건 5 오늘의 1위입니다. 포항 지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필로티도 불안하고 액상화의 조사는 착수됐고 무엇보다 문제는 다음 주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는데 과연 이 수능 시험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학부모와 학생 수험생들의 고민은 커져만 갑니다. 자, 지진 얘기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한 분 더 오셨습니다.
김지환 채널A 정책사회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새벽에도 지금 여진이 계속 있고요. 시청자분들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강도는 낮지 않지만 계속 여진, 이거 앞으로 계속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제 금요일 저녁에 진도 2.6의 여진이 온 뒤로 어제 하루 종일 여진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31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 20분쯤에 네. 이 포항시 북부 북북서쪽 8km 지점에서 여진이 있었습니다. 이후 1시간 반에서 이 2시간 간격으로 3차례 여진이 더 있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 액이라든지 이재민 숫자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재민들이 좀 이렇게 안전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는데 밤새 여진이 오다 보니 지금 김 기자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에 다시 이제 대피소로 오다 보니 지금 이재민 숫자도 1,318명으로 다시 늘어난 상황이고요. 네. 부상자도 지금 82명인데 이 중 15명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김 기자 지금 포항에서 취재하시다 오셨잖아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개인 사생을 해서 텐트 만든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 텐트 용도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래도 좀 안전 문제라든지 위생 문제가 많이 나오다가 근래 든 문제가 이제 사생활 침해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피소에서 오래 머무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 800분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는 텐트라든지 칸막이 같은 거를 마련을 해서 사생활을 보호해 지금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그때 사실 처음으로 이게 그래요?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 정신적 스트레스도 이제 상당히 호통을 하고 하니까 이걸 전부 다 이제 파티션을 다 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처음에 그쪽에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이게 이제 지진 났을 때 아마 그게 가장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단 좀 뒤늦게나마 그래 도입이 돼서 좀 심리적 안정을 기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항 지진 이것이 궁금하다.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데요. 저희가 3개만 딱 추려봤습니다. 역시 수능입니다. 수능 중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교육당국에서 수능 중에 이 지진 났을 때 대피 상황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쭉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가단계, 나단계, 다단계 쭉 있습니다. 수능 23일입니다. 11월 그렇죠. 23일 일주일 연기가 됐는데 예. 그때도 지진이 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가능성은 있죠. 만약 지진이 난다면 가단계 경매에서 느낄 수 없다 그러면 시험을 계속 가는 거고요. 예. 나단계 진동이 좀 느껴진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책상 밑으로 가서 대피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진동이 멈추면 시험이 대기되고요. 그 빠진 만큼 그 시간은 연장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진동이 커서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면 감독관이나 책임자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나가든지 그만하든지 결정을 하라는 게 지금 지침입니다. 그러면 시험 보다가 뭔가 흔들리는 것 같다. 이 불안해서 시험 치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걱정도 드는데 우리 교육당국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뭔가 준비가 되고 있나요? 사실상 저기서 나온 단계가 끝입니다. 현재로서는 끝인 단계인데요. 조금만 충분할 것 같지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느끼는 불안감은 사실상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실상 이제 사회 전반에 국가적인 위기가 있거나 사고가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좀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와서 흔들리며 곧장 이렇게 대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시험이 빵점 처리가 된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이 시험 감독관들에게 또 사실상 대피 정권을 넘겨놨는데 사실상 지진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각자 다를 거고요, 느끼는 게. 그래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대피를 시킬 건지에 대한 의문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종이요. 만약에 포항에 어떤 뭐 수능 시험장 근처 지진이 여진이 있을 때 어떤 시험관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어떤 시험관은 운동장 나가라고 그러고 그런 거 시험이 대혼란이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교육당국에서 일목요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많으실 거예요. 이게 지진이 오면서 땅이 좀 물렁물렁해지면서 이게 꺼지는 현상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땅 밑에는 이렇게 뭐 지하수도 흐르고 있고 뭐 모래나 흙 같은 게 이제 퇴적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땅이 이렇게 지진이 와서 땅이 뒤틀리면서 그것이 섞이고 그게 이렇게 분출을 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땅이 한마디로 좀 약간 순두부처럼 이렇게 물렁물렁해지면서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그 위에 있던 건물들도 다 쓰러져 버리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경주 지진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던 게 경주는 아무래도 이게 화강암이라고 이렇게 단단한 집안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적층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국내 지진 관측 최초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액상을 살펴봤고요. 다음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언제쯤 집으로? 김지환 기자.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대피는 이제 명예 가지고 국가에서 얘기해서 다 대피하고 있잖아요. 집에는 언제 돌아가는 건가? 그 나라에서 언제 가세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아서 가는 거예요? 사실상 좀 나라가 아무래도 좀 지시를 내려야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그렇죠. 같은데 사실상 단기간에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좀 안전 진단이라든지 대책이 좀 마련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지금 뭐 집이 다 안전하지가 않고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마련한 임대주택을 지금은 160채 정도 제공을 했습니다. 160채가 부족하지 않아요? 사실상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네. 뭐 LH가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집을 더 만들겠다 지금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태를 처음 겪다 보니까 네. 교육당국도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수능 시험과 맞닥뜨려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지금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어떤 일어났을 때는 이제 그 뭐 답지를 이제 엎어놔놓고 좀 다 숨고 이러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만약에 여진이 한 뭐 5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일단 밖으로 대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시험을 치르는 건물들이 지금 당장은 이제 들어갈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네. 만약에 또 다른 지진이 왔을 경우는 이 안전 문제가 크게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그 학교 건물은 대부분 대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엄청난 또 참사가 일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이번에 수능을 연기한 것도 사실 이게 안전 문제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일단 교육 당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만약에 일정 정도 이제 교육 당국의 방침을 정해서 어느 정도 된다 하면 일단 빨리 대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차라리 아예. 시험보다는 사람의 안전이 일단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나간다고 그럼 너는 시험 끝이야. 보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장 불안한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걸 책상을 다 덮고 나가라고 할 때까지 한다면 똑같은 아까 이야기했던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 당국에서 이 부분을 단지 지금 여진이 있다고 해서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그다음에 중앙 통제해서 뭔가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게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두 번째 궁금증 보겠습니다. 아파트도 쓰러지는 액상화. 김주환 기자. 액상화란 단어가 어제 내내 인터넷 공간에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게 뭡니까, 액상화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낯선 분들